그리고 4년의 고생 끝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 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캐티드럴 하이스쿨이라고 해서 캐티드럴이 이제 대성당이라는 뜻인데요.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말 그대로 대성당이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당에 저희 학교는 아닌데 이제 큰 행사, 졸업식이나 이제 큰 교회 생기면 꼭 저 자리에서 합니다. 이게 그리고 저 왼쪽 사진에 보시면 저 앞에서 이제 졸업식을 하고 학사모를 던질 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톨릭 학교, 그리고 칼리지 프랩, 말 그대로 이제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9에서 12학년까지 약 300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규모인데요. 국제 학생이 이제 제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12명, 대부분 이제 중국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대다수가 중국인 학생이고 저 포함해서 한국인 4명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맨 오른쪽에 샤르방방방한 저의 모습이 학교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제 자체 존재가 이제 학교에 유익한 존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대문에 들어서면 저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는데 못 믿으시겠다고요? 가세요. 스프링필드, 매사추세츠 01028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전체의 34%가 NHS 멤버입니다. 제가 NHS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말 그대로 우등생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4% 정도가 이제 그 우등생 모임에 속하고 이제 저희 학교의 99%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리지 프랩 학교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자, 스포츠 15종이 있는데 저희 학교가 정말 유명한 것 중 하나는 하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입학하기 전해 스테이트 챔피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올해에는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시면 정말 좋은 경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너스는 17과목, 그리고 AP는 8과목. 저는 정말 딱 개인적으로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 가서 그 정도 숫자면 원하는 과목을 어려운 과목들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또 사진에 보시면 저기 전혀 연출되지 않은 호기심이 가득 찬 저 손을 들고 발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저 친구 접니다. 네, 저런 적극적인 태도로 학교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잘하는 게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 쪽이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 위주로 어려운 수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학은 어너스로 시작해서 AP로 꾸준히 듣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레귤러 어너스로 갔다가 이제 11학년 때부터 2개씩 AP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은 꽉꽉 채워서 저희 GPA를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생으로서 안 들어도 됐는데 스페인어를 9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12학년에 언어 스페니시까지 듣는 4년간 쭉 듣는 그런 경이로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Por lo tanto, creo que aprender una tercera lengua como estudiante internacional puede realmente una ventaja. 제가 방금 말한 게 이제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유학생으로서 제3의 외국어를 듣는다면 대학 지원에 아주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운슬러가 저에게 항상 말하는 게 있었는데요. 최소 2년 동안 제3 외국어를 듣는 걸 강조했고, 또 대학에서도 크게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학교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GPA는 4년치를 보기 때문에 꼭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는 상승세를 좋아하지 하락세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거 약간 모순이 있죠. 저 보시면 이제 12학년 때까지는 꾸준히 올렸다가 12학년 때 약간 싸이 형 따라하면서 놀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AP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더 따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약간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과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과외 활동 또한 굉장히 저는 중요하죠.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굉장히 유익하고 학생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또한 학생의 점수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아닌 이런
학교에 내에서 참여도도 또한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NHS Executive라고 해서 이제 NHS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3.6 GPA 이상이면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런 말 하기로 하면 더 뛰어난 이 임원이죠, executive가. 그래서 면접과 까다로운 면접과 심사를 통해 들어가는 NHS executive에 제가 같이 활동했고요. 그리고 Student Advisory Board라고 해서 이제 학생회 같이 학생들의 불만을 듣고 선생님들에게 이제 말하면서 학생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그런 클럽 동아리와 Math Lead 합쳐서 이제 Mathematics 그리고 Athlete 이제 수학과 운동선수를 합친 이제 일종의 학교 수학 경시대회 그쪽에서 활동했고요. 또 수학 과외도 하였고 그리고 Model Senate이라고 해서 이제 Model UN 있지 않습니까? 모의 UN 해서 저거는 Senate 해서 모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몸소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액티비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들도 제가 추구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위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스쿨 밴드, 밴드에서 이제 플룻 불었고요. 잘 못합니다. 이제 창희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바시티 테니스 팀에서 뛰었고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의 엄청난 테니스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과 그리고 이제 멕시코 서비스 트립에서 이제 9일 동안 저의 봄방학을 눈물을 머금고 헌납하며 가서 열심히 땅 파고 나무를 베며 학교를 짓는 그런 봉사죠. 말 그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참가한 대회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잘하는 게 이과 쪽이다 보니까 이과 쪽 대회를 위주로 많이 참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내, 지역, 주 상관없이 다 다양한 대회에 도전했습니다. 이제 결과에 대한 욕심보다 그냥 참여하면서 쌓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의미를 뒀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무디 수학 경시대회라고 해서 19개의 주에서 열리는 온라인 14시간짜리 대회였는데 저것도 참가해보고 수학, 물리, 화학 올림피아도 참가해보고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미국인데도.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정말 제가 가장 즐겼던 건데요. 11학년에 이제 가상 주식 투자 대회라고 이제 가상으로 10억을 주고 이제 그걸 투자해서 얼마나 불릴 수 있는지 하는 경기였는데 11학년 때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정말 이기고 싶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1년간 친구들과 꾸준히 기다렸다가 제가 팀을 만들었죠. 보시면 백인 친구 3명 그리고 인디안 친구 하나 그리고 제가 있는데요. 팀 이름이 Korean Rice입니다. 한국 쌀이죠. 그래서 이제 2등을 했는데 트로피도 얻고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 특출난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승했더니 이제 Korean Rice second place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이로운 일을 운 좋게 해냈습니다. 자, 이제 저의 고등학교 평생 보낸 어떻게 보면 저의 또 다른 가족이죠. 홈스테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4년간 꾸준히 한 가족과 지내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별탈 없이 4년간 같이 살았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말대꾸가 심하니 동생이 이제 말대꾸가 굉장히 심했는데 아무래도 저의 동방예지국에서 온 이 저의 영향 덕에 아무래도 좀 많이 이제 부모님이 저의 더 영향에 아들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융화가 된 것 같아요. 가족들. 그래서 더 가까웠게 됐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뉴욕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그 누나 결혼식 때 정장을 입고 준비하는데 저게 저의 집 평소 분위기입니다. 동생은 장난꾸러기고 아저씨는 저기 진지하시고 저는 뭐 뒤에서 그냥 저 아래 보시면 햄버거를 들고 햄버거 CF를 노리는 저 영악한 사진. 네, 정말 재미있는 4년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점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플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차는 9학년 때 봤고요. 그래서 81점 해서 이제 보시면 리스닝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받아 적고 답하라고 했는데 받아 적었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찍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세 자리 수가 넘겨가면서 저의 목표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대학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소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평소에 학교 다니면서 쌓이는 그런 노하우들과 실력으로 충분히 저는 토플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특별히 문제집 같은 거는 풀지 않았고요. 이제 리딩, 제가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리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SAT를 공부하다 보니까 SAT 리딩 섹션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토플 리딩 섹션도 공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했다 썼고요. 라이팅 같은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에세이를 쓰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자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토픽이 주어져도 무엇이든 쓸 수 있다. 그렇게 자신 먹고 자신감으로 가지고 토플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리스닝하고 스피킹 같은 부분은 정말로 가족, 친구, 선생님들과의 대화 및 토론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늦게 갔는데 선생님이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늦게 왔다고. 거기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도 벌써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대비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게 도움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리고 이제 SAT 부분은 제가 제일 공들인 시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팅보다 리딩에 더 치중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봤을 때 1860, 그리고 운 좋게 이제 수학을 만점을 땄고요. 그리고 2차는 떨어졌죠. 공부 더 하고 봤는데 떨어져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2000이 넘어가면서 저의 목표를 이뤘고, 이제 리딩 같은 경우도 600이 넘었었고, 수학은 만점을 찍고 나니까 딱히 이게 의욕이 상실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이팅 같은 부분은 600이었는데 이제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부분 유학생들 보면 수학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라이팅 점수가 높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이제 리딩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목표가 리딩하고 수학 합친 점수가 1400이었는데 리딩이 600을 넘어가면서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리딩에 가장 열심히 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아무래도 저게 가장 획기적인 것 같아요. 유효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대비 효율적입니다. 무작정 다 외우는 거는 머릿속에 뒤엉켜서 유효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말로 짧은 시간에 빠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 활용이라고 썼는데 저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단어 비슷한 거를 다 6개씩 묶어놓고 말 그대로 저기 제 방 사진이거든요. 옆에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으면 에세이를 쓸 때도 단어가 안 떠오르거나 더 어려운 단어를 쓰고 싶을 때 왼쪽만 이렇게 탁 쳐다보면 단어가 바로 나오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포스트잇들이 도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여러분 잘할 수 있으시니까 간단해요. 그냥 100% 확신될 때까지 이 문제 하나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될 때까지 계속 보시고 푸세요.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만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수학은 아무래도 이제 SAT는 그 점수가 이제 스케일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한 번 시험을 보면 점수를 쫙 나열한 다음에 상위 몇 프로를 800 주고 그 다음에 몇 프로를 몇 점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나 틀려도 800 맞는다 얘기하는데 요새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틀려도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보시면 제가 2차, 3차 때 770하고 780을 맞았잖아요. 저게 이제 하나 틀렸는데 저게 점수가 쑥쑥 날아가더라고요. 리딩 같은 부분은 이제 어렵다 보니까 하나 틀려도 800이 나오는 케이스를 봤는데 수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정답이 확실될 때까지 푸세요. 만점을 얻고 싶으시다면. 라이팅 부분은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속성 노하우 배우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세이 토픽 미리 대비라고 해서 저거는 저 선배들한테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세이가 이제 25분밖에 안 주어지는데 빨리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생각하려면 미리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픽이 사실 물어보는 게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인물, 위인들 외워두고 가시면 어느 토픽이든 이제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SAT2하고 AP인데요. 이 아셔야 될 게 SAT2는 필수인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그냥 화학 그리고 수학 레벨 2와 물리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수들만 보냈는데요. 700 그냥 다 넘겨서 그냥 만족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 같은 경우는 11학년 때 이제 들은 수업들과 12학년 때 들은 수업으로 봤는데요. 미적분 AB와 피직스 물리 B하고 이제 12학년 때는 물리 C와 통계 그리고 화학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12학년 때 점수를 보시면 AP가 이제 5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3점 이상이면 통과한 건데 이것 또한 또 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학년 때 열심히 해서 4점 5점 받았는데 12학년 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대학교 지원하고 이제 무엇을 공부할지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통계, 물리, 화학 이거는 별로 경제학이랑 관련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다 생각해서 제가 공부를 사실 좀 덜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재료는 아니고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인데요. 상위권 대학 지원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지원하는 데에서는. 그러므로 SAT2를 보신다면 1년간 공부한 과목과 관련해서 5월, 6월에 꼭 보세요. 그게 가장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더 끌고 시간 지나고 그럼 다 까먹게 돼서 다시 해야 되니까 딱 수업 듣고 끝난 해 그때 딱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펙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0개의 학교를 지원했는데요. 웃는 게 아닙니다, 저거. 웃음 도장을 찍었는데. 네. 경제학 순위로 나열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카고 대학, 버클리,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 UCLA, 미시간, 샌디에고, 코넬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일리노이즈 대학교, 보스턴 칼리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상향 지원이죠. 저의 점수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원리 지원이란 걸 해봤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시 정시 같은 건데 수시 좀 더 일찍 지원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시카고 대학하고 미시간 대학에 원리를 지원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리 지원을 한 이유가 합격 확률이 레귤러 때 비해서 확실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혹해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하고 나니까 배운 게 원리 지원은 여러분 될 애들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지원하는 숫자가 얼마 없어요. 아무래도 이르다 보니까. 그러므로 학생 수들이 많지 않은데 될 애들만 뽑다 보면은 결국은 확률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해서 원리 지원하면 더 빨리 더 일찍 뽑히겠구나, 더 쉽게 뽑히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지원을 했는데 결국 보류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될 애들 먼저 뽑고 버리기도 하고 탈락시키기도 애매하고 데려오기도 애매한 그런 학생들은 다 보류시켜버리고 정말 아니다라는 친구들은 다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20-30% 합격시키면 60%는 보류되고 나머지 다 탈락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정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학교에다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한 학교가 3가지, 미네소타 대학교, UC 샌디에고 그리고 일리노이즈 대학교에 합격했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골드 글로벌 엑셀런스 스칼라십인데요. 이름 참 멋지죠. 그래서 이제 4년간 약 21,000불이라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샌디에고 학교랑 미네소타랑 굉장히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죠.가 왔는데요. 그 둘 중에서 미네소타를 고른 큰 요인이 아무래도 이제 널 고르겠어. 아무래도 이제 그 요인이 비슷한 경제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 대학교의 그 저렴한 학비가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는 저렴한 학비,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요. 이제 장학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유학생들은 상위 5%에서 10%, 그리고 15%에서 20%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장학금을 줍니다. 유학생이면. 그래서 학교 내신 관리 잘 하신 분들은 꼭 지원하시면 공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톱 수준의 경제학 프로그램, 이 큰 종합 대학인데도 이제 강점들은 꼭 한두 개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 하나가 경제학이어서 저는 미네소타 대학교를 선택했고요. 다양한 기회의 대규모 종합대학, 정말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100개가 넘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정말 종합대학이니만큼
학생 수도 이제 제가 알기로 대학생 35,000명, 대학원생 18,000명에서 5만 명이 넘는 학교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네, 저의 마무리를 장식할 MBC 공채 사기 개그맨 박명수의 자서전에 써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그러므로 빨리 시작하십시오. 지금 미리 하시면 미래의 짐이 덜어집니다. 여러분 20분 동안의 저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만 미너스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